어르신,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할까 고민되시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지만 뇌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반란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인신경과를 진료해온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 기존에 알고 계시던 통념을 완전히 뒤엎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운 나쁘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겪은 두 분의 사례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76세 박대호 어르신은 뇌 검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치매 초기가 아니라 중기 이상일 수도 있는 수치였죠. 그런데 어르신은 전날 저녁 메뉴부터 3년 전 손자의 생일 선물까지 기억력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반면 72세 이은숙 어머님은 검사 수치상으로는 거의 정상이었지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을 못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진짜 범인을 잘못 짚고 있었던 겁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치매의 주범이라 믿어왔지만 최근 연구에선 다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 뇌 속의 이장님 같은 존재죠. 이 별세포는 평소에는 뇌를 보호하고 청소하고 영양도 공급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이 겹치면 착한 이장이 방화범으로 돌변해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억력 저하의 진짜 범인은 이 별세포의 변질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배우자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인생 가이드입니다. 진짜 뇌의 적을 알고 그것을 막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별세포라고 하면 이름만 들으면 뭔가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세포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뇌 전체에 염증을 퍼뜨리는 위험한 존재로 바뀝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을의 이장님이 평소엔 음식을 나눠주고 청소도 하고 경비도 서며 동네를 평화롭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이장님이 스트레스나 독극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을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별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마오비라는 효소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독성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뇌 안에서 마구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쓰는 그 하얀 거품, 나는 물질이죠. 그게 뇌에서 계속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뉴런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죽은 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건강한 별세포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너도 빨리 싸움 준비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뇌 전체가 염증에 휩싸이고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부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과거에는 이런 과정을 모르고 그저 베타 아밀로이드만 제거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60년 동안 수백조 원을 투자해 이 단백질을 없애려는 약을 개발했지만 거의 모두 실패했어요. 성공률은 0.4%도 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범인을 쫓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진짜 원인이 뭘까?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뇌 전체를 다시 살펴본 거예요. 그 결과 별세포의 이상 반응이야말로 치매를 일으키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밝혀낸 겁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뇌과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치매 예방 및 치료의 패러다임을 열고 있어요. 그렇다면 착한 별세포가 무서운 방화범으로 변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주요 원인은 5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도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별세포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리죠. 짧은 스트레스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매일같이 지속되면 별세포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내일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이미 별세포가 자극받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생기는 미세혈관 손상도 포함됩니다. 이런 손상은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지만 뇌의 깊숙한 곳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별세포를 변질시킵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예를 들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뇌에 침투하면 별세포는 이를 막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뇌세포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네 번째는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은 혈관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별세포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자주 한 어르신들에게서 인지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게 과도하게 축적되면 별세포는 위협으로 받아들여 전투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식습관이 나쁘거나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이 산화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킵니다. 이 5가지 원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별세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시 착한 이장님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별세포가 다시 착한 이장님으로 돌아오고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10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만 실천해도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10분만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손을 배에 얹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6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쉽니다.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코르티솔 분비가 줄고 별세포도 안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는 BDNF라는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별세포와 뉴런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3에 4번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팔을 움직이거나 상체 스트레칭을 해도 좋고 손가락 운동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별세포가 중심 역할을 하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독성 물질이 쌓여 별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7, 8시간이 적당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로 긴장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항산화 물질은 식단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뇌의 음식이라 불립니다. 하루 반 컵 정도면 충분하고 호두도 좋습니다. 하루 7, 8알이면 뇌에 필요한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제공할 수 있어요. 또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방법만 잘 지켜도 별세포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하겠다는 부담보다 오늘 하나부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5번째 전략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 니코틴과 타르는 별세포를 직접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알코올 또한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세포에 독성 작용을 일으켜 별세포의 과잉 반응을 유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45%나 높다고 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니코틴 패치나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술은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고 음주하지 않는 날을 일주일 중 최소 3일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아두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세요.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시키고 청소할 때는 자연 유래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주방세제나 세탁세제의 잔여 성분이 흡입되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 평소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번째는 지속적인 두뇌 활동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활발해지는 장기입니다. 매일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간단한 퍼즐, 바둑, 장기 등을 즐기시면 뉴런이 자극되고 별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글 송글씨 연습, 짧은 일기 쓰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두뇌 훈련 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까운 복지관이나 교회 소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유지율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별세포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치료보다 평소의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별세포에 대한 이야기 잘 따라오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그것이 별세포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즘 또 깜빡했네. 나도 이제 진짜 늙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시진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내 별세포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돼. 이 말 한마디가 뇌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의 면역 반응을 안정시켜 별세포의 과잉 반응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치매는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병이 아니래. 뇌 속 별세포가 열세래. 우리 같이 건강 지키자. 이런 대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하고 나누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만듭니다. 매일 저녁 내 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날 아침 또 한 번 새롭게 걷기 시작하세요. 90세에도 손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100세에도 젊은 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삶.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